한 사람의 자원은 정해져 있다. 내가 가진 자원에서 최대한으로 얼만큼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가. 이게 제가 실리콘밸리에서도 가장 많이 배운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점에 챗GPT가 가장 강력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 인스타그램 광고팀에서 6년째 프로덕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알렉스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유튜브 콘텐츠도 찍으면서 강의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부캐와 부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개발자로서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지난 거쳐온 한 6, 7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다는 생각은 있어요. 1년이 지나면은 그 1년 전의 기술을 바라봤을 때 뭐야 저거 완전 부시대적인데? 피부로 느낄 때가 되게 많고, 아무래도 챗GPT 가장 처음 썼을 때 확실히 놀랐던 것 같기는 해요. 그동안의 기술들은 되게 규칙적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은 패턴에 의해서 이러한 인풋이 들어갔을 때는 이런 아웃풋이 나오는, 근데 그 상식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얘는 너무나도 불규칙한 도구였던 거죠.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다양하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를 보고, 아 이거는 대박이다, 모든 판도를 뒤집을 것 같다. 그게 커리어든 일상이든. 여러분, 챗GPT 어디까지 써보셨나요? 저는 지금 커리어 해커 알렉스라는 인공지능과 커리어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10만 구독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데, 제가 계속해서 이 챗GPT 관련 컨텐츠들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아 사람들이 지금 되게 이 기술에 목말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기술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껴요. 그런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챗GPT의 활용을 저처럼 막 극대화해서 쓰는 사람들은 되게 드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쓰기 쉬운 유스 케이스들이 몇 개 있어요. 요약해줘, 이메일 써줘, 이런 거 너무 쉬운데 그 이상으로 내가 이거를 어디에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저는 워낙에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을까, 그러한 식으로 이 도구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유스 케이스들을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챗GPT의 가장 큰 혁신적인 부분은 바로 언어를 모방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던, 일을 하던, 뭘 하던 생각은 하잖아요. 그럼 생각은 결국 언어로 표현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제 생각이 뭔지 모를 때 그거를 이제 얘한테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죠. 저 대신 생각을 시키는 거죠. 아니면은 어려운 것들, 뭐 전문가의 영역이라든지 남의 생각을 빌리고 싶을 때, 유튜브를 찍을 때도 어떤 콘텐츠를 찍어야 되지 하면은 바로 물어보는 거죠. 어떤 콘텐츠를 찍어야 되지? 그러면 이제 그게 되게 좋은 시작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모든 업무와 프로젝트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작이에요. 그 시작의 부담감과 로드를 덜어줄 수 있는 툴, 모든 시작을 할 때 사용을 하면 좋다. 모든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생각하는 것처럼 써야 된다. 이 마인드를 여기에 집어넣는 게 첫 번째 유스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은 결국 언어로 하는 거고, 얘는 언어를 모방한 도구니까 그냥 저의 생각을 주입시키면 주입시킬수록 더 쓸모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챗GPT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첫 번째는 자원으로서의 활용이에요. 정보의 접근성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감정 노동 같은 것도 다 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 한 사람의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이 도구를 통해서 얼만큼 대체시킬 수 있는가, 얼만큼 자동화시킬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챗GPT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제가 MBTI 이런 거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좋아하는데, 만약에 인공지능을 가지고 새로운 MBTI 성격 테스트를 만들면 어떨까? 이 챗GPT가 없었다면은 제가 막 전문 인력도 구한다거나 논문을 읽었었어야 됐을 거예요. MBTI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변형시키면은 저렇게 될 수가 있겠고, 이러한 많은 장벽들이 있거든요. 근데 챗GPT한테 그냥 다 물어본 거죠. 너가 만약에 성격 테스트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자. 뭐 예를 들면은 value라는 게 있고, 거기에는 행복을 추구한다든지 돈을 추구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어떠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그냥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사람의 성향과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30가지의 질문지를 뽑았어요. 그 답변을 가지고 바로 웹사이트를 만든 거죠. 친구들이랑 막 해봤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미쳤다고, 이거 대박이라고, 써봤냐고. 이미지들을 생성을 한다든지 텍스트를 생성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최대한 이 도구를 활용을 하면서 그때 느낀 것 같아요. 결국 이 도구는 제가 이끌어내는 만큼 아웃풋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 프로세스가 몇 배는 빨라지고 몇 배 저렴해지는 것들을 보았을 때, 아 내가 질문만 잘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아웃풋 혹은 그 이상의 아웃풋을 얻어낼 수가 있겠구나. 두 번째는 하지 못한 거를 할 수 있게 된 것, 저는 이 도구가 나옴으로써 깨달았어요. 아 나는 개발자로 끝나지 않겠구나. 나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코딩을 하고 있지만 코딩만 할 필요는 없다. 커리어적으로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타이틀에 스스로가 제한되거나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좋은 툴이 있으니까. 나는 얘를 사용하면은 디자이너도 될 수 있어, 프로덕트 마케터도 될 수 있어, 정말 광고 카피 같은 것도 써보고, 광고 콘텐츠를 소재를 직접 제작을 해보고, 경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쪽으로.
하지만 이 도구를 활용을 하면은 8, 90점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부가층출을 낼 수는 없을까?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부캐의 시대, 부업의 시대, 프리랜서의 시대, 이게 몇 배는 가속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자원의 존재가 개인의 전문성 혹은 한 사람의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것들과 이 자원이 낼 수 있는 아웃풋을 더해서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탐구를 하고 시도를 해봐야 커리어적으로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챗GPT와 인공지능이 등장함으로써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아웃풋들이 마구 나오면서, 예를 들면 소라 같은 거 써서 동영상도 나오고 유튜브도 이제 버튜버 같은 걸로 또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시대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란, 경쟁력 있는 상품이란 어떤 것이 될까? 저는 일단 경쟁력은 희소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어떠한 가치를 사용자에게 줄 수 있는가,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잘 되고 이러한 도구들이 많이 나와서 영상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가치를 줄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면은 결국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개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거는 복제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좋은 영상이나 퀄리티 높은 콘텐츠들은 많이 나오겠지만 그 스토리까지 인생을 복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나다움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실제로 실리콘밸리 내에서도 개발 능력에 의해서 개발자의 평판이나 능력이 좌우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캐릭터, 그 사람이 가진 행동과 말과 태도들, 이런 것들에서 실력 차이가 오히려 많이 나는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개발이 아니에요. 개발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실무 능력은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프로덕티비티에 집중이 된 도구들이 나오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조금 더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은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커뮤니케이션, 센스? 이러한 것들이 저로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나의 장점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잘 탐구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개성을 잘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가장 나다워야 가장 개성적일 수 있지 않을까? 더욱더 남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나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러면 그 개성이 결국 희소성으로부터 빛날 수 있고 그 희소성이 경쟁력이 된다. 비슷한 예로 송기령 박사님께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라이브가 뜬다. 라이브는 편집도 없고 뭔가 패브리케이트도 되는 것도 없고, 특히나 이렇게 도구들이 많은 세상에서는 라이브를 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고, 그러한 용기와 자신감과 스토리, 목소리, 심지어 그 사람의 실수까지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것도 메리트가 있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춘 콘텐츠가 나오기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좋은 라이브 콘텐츠는 되게 희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콘텐츠들이 옥석이 되고 나만의 개성, 고유됨, 진심,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현실 도피 게임 중독자였던 제가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로 오게 된 거죠. 제 유튜브 채널이 사실 가장 그 주 연령층대가 40, 50대 분들이세요. 저는 그것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들이 가장 많으시냐면은, 나는 전업주부가 되고 육아를 하면서 커리어가 끊겼다, 경력 단절인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을 픽업하고 싶은데 고민하던 찰나에 이런 것들이 와서 용기를 얻고 시작하게 되었다. 아니면은 은퇴를 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고 싶으시다든지 창출을 해내고 싶다,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시도들, 방법들, 그러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 컨텐츠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감사하면서 그게 이 도구의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도구는 정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한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서, 나는 저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걸 쓴다면은 어떤 식으로 나를 증진시킬 수 있지? 나의 영향력은, 나의 개성은 어떻게 하면 더 느낄 수 있을까? 오히려 표현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르네상스가 지금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사실 되게 많이 설레는 일이고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일이든 가능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저희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니면 저희만의 가치를 창출하고 저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도구들과 자원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르네상스처럼 내가 나를 잘 표현하는 것만
것만 잘 생각을 하고 내가 나다웠으면 좋겠고 개성을 살렸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모든 문을 다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고 싶어요. 부캐도 떠나서 부업도 떠나서 1인 기업의 시대도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인 기업가가 돼보고 싶어요. 자원도 많겠다, 인공지능 에이전트들도 많겠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하나의 스킬들을 습득하고 나면은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러 개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저만 낼 수 있는 목소리, 메시지, 서비스, 콘텐츠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보고 싶은데 유튜브도 해봤고 서비스도 만들어봤고 개발도 해봤고 강의도 찍어봤고 책도 써봤으면 좋겠고 음악도 해봤으면 좋겠고 취미도 더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고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깜짝 등장한 이유는 한 가지 특별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2호의 리얼밸리 시리즈가 오프라인으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2024년 7월 5일 금요일 제1회 리얼밸리 컨퍼런스가 개최된다고 해요. 한국을 넘어서 실리콘밸리라는 혁신의 최전방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프로페셔널들의 특별한 인사이트와 리얼한 커리어 성장 스토리, 저 또한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 정말 아쉽게도 저는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예정이지만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신다고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친분이 있으신 분들도 정말 많이 나오시는데 총 12분이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날아가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제2회 컨퍼런스에서 꼭 참여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7월 5일 제1회 리얼밸리 컨퍼런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